비명을 지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용히 말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공포스럽습니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IO9이 한국 공포 영화를 보고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 뒤에는 숫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로튼토마토 비평가 점수 99%, 전문가 100명 중 99명이 극찬을 보낸 한국 공포 영화, 그 이름은 곡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건 곡성 하나가 아닙니다. 2024년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전 세계 133개국으로 수출된 파묘, 2003년 할리우드가 리메이크에 나설 만큼 세계를 뒤집어 놓은 올드보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외 팬들이 결말을 두고 논쟁을 멈추지 못하는 곡성.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슬래시 필름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로튼토마토 99%의 이 한국 공포 영화는 장르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한다. 그리고 파묘를 본 한 해외 관객은 레터박스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곡성 이후 8년 만에 나온 최고의 한국 공포 영화다. 그런데 영국의 영화 전문 매체 시티 온 파이어는 파묘를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화 속 귀신처럼 한국 공포 역시 맹렬하게 죽음에서 부활했다. 세 편의 영화, 세 가지 방식의 공포. 그런데 세계가 경악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공포를 만드는 방식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영화들이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경악했던 것일까요? 그 시작은 2024년 2월의 한국이었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 걸렸습니다. 무당이 나오고 풍수지리사가 나오고 땅속에 묻힌 관을 파헤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과연 먹힐까?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개봉 11일 만에 600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000만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2024년 한국 영화 흥행 1위, 역대 7위, 그리고 133개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영화의 이름은 파묘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장재현 감독입니다. 2015년 검은 사제들로 데뷔했고 2019년 사바하로 한국 공포의 새로운 문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 파묘에서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속, 샤머니즘, 조상신, 서양의 공포가 귀신과 좀비로 관객을 자극할 때 파묘는 수천 년 된 한국의 믿음 체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영화 전문 매체 더 할리우드 뉴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 3편의 장편으로 장재현 감독은 한국 최고의 영화 제작자 중 한 명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 파묘는 그의 가장 야심찬 작품으로 공포와 인간적 결과를 결합해 두려움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해외 시청자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멈춘 건 공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의 충격이었습니다. 한 해외 관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풍수지리사의 존재, 한국의 무속신앙, 이 영화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영화는 본 적이 없다. 파묘는 정말 기억에 남고 놀랍도록 독창적인 공포 영화였다.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파묘는 아시아와 한국에서의 기록적인 흥행을 바탕으로 서구권까지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작품이 미국 LA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해외 관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미국 교민 가족의 이야기로 출발하는 설정은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해외 관객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영리한 장치였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땅속 깊이 묻혀있던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수천만 명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가 경악한 건 파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파묘보다 21년 앞선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본 한 해외 관객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보게 될 것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 영화는 나를 즐겁게 했을 뿐 아니라 무언가의 불을 지폈다. 내가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이런 대본은 세상 대부분의 곳에서 휴지통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건 걸작이다. 다른 단어가 없다. 영화의 이름은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복수는 나의 것을 거치며 한국 영화계에서 자신만의 문법을 구축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드보이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예산은 단 30억 원. 하지만 그 30억 원이 만들어낸 충격은 예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15년간 좁은 방에 감금됐다가 풀려난 한 남자가 자신을 가둔 자를 추격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추격의 끝에서 관객이 마주하는 것은 어떤 공포영화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영화 전문 매체 그린스크리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명과 복수에 대한 거의 셰익스피어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더 필름 매거진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박찬욱의 올드보이는 한국 뉴웨이브 영화의 핵심 작품이었다. 전 세계적인 팬층을 형성했고 할리우드가 리메이크에 나섰지만 원작의 열등한 복사본에 그쳤다. 리메이크, 바로 이 단어가 올드보이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윌 스미스를 주연으로 리메이크를 추진했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오스카를 받은 스파이크 리 감독이 조시 브롤린과 사무엘 L. 잭슨을 앞세워 2013년 리메이크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영화 한 편이 할리우드의 두 거장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타틀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 영화에 황금 종려상을 주기 위해 칸 심사위원들을 직접 설득하려 했다.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한국 영화가 세계 스크린의 문을 두드린 그 순간 문 뒤에 서 있었던 건 올드보이였습니다. 올드보이가 세계의 한국 스릴러의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완전히 부숴버린 작품이 있습니다. 2016년 나홍진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2008년 추격자로 데뷔해 한국 범죄 스릴러의 새 지평을 열었고 2010년 황해로 그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6회를 쉬었습니다. 그 6회 동안 감독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깊은 산골 마을, 정체 모를 일본인 남자의 등장, 그리고 마을을 뒤덮는 의문의 죽음들. 영화의 이름은 곡성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슬래시 필름은 나홍진 감독의 연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방법과 광기의 균형 능력이 활기 넘치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곡성은 진짜와 가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악을 놀랍도록 묘사하며 압도적일 만큼 격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 매거진도 이렇게 썼습니다. 곡성은 서서히 피부 밑으로 파고들지만 그 어두운 주문이 완성되는 순간 할리우드 공포 영화가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공포감을 남긴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로튼토마토 비평가 점수 99%, 87명의 전문 비평가 중 86명이 극찬을 보냈습니다. 비평가 총평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곡성은 분위기 있고 영리하게 구성된 미스터리를 선사하며 초자연적 스릴은 그 압도적인 러닝타임을 충분히 정당화한다. 그런데 곡성이 다른 공포영화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말을 두고 해외 시청자들이 지금도 논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 결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영화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남는다는 것을 곡성은 증명했습니다. 한 해외 관객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 스릴러가 얼마나 충격적일 수 있는지 잊고 있었는데 곡성이 잔인하게 상기시켜줬다. 완전히 무섭지만 이상하게 매혹적이다. 아마 영원히 생각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이 영화가 역대 가장 파괴적이고 소름 끼치는 공포영화라고 생각한다. 아리 에스터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완전히 이해된다. 이 영화는 신경을 건드린다. 뼈에 박힌다. 깊이 스며든다. 이 영화를 본 한 해외 관객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아름다웠고 결말의 반전은 훌륭하게 구성됐다. 누구에게나 강력히 추천한다. 파묘가 한국 오컬트의 문을 다시 열었고 올드보이가 한국 스릴러의 전설이 됐다면 곡성은 세계가 아직도 그 결말을 두고 이야기를 멈추지 못하는 영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해외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남겼을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편의 영화 모두 보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CBR은 파묘와 곡성을 나란히 분석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묘는 아시아 민속 공포의 문화적 물결이 이제 시작에 불과함을 증명하며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현대 영화 민속 공포의 부상은 나홍진의 곡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동 UAE의 영화 전문 매체 모티베이트 발모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영화 감독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 깊은 곳을 흔드는 기술이다. 파묘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 곡성과 같은 결로 인간의 공포와 원초적 감정, 풍부한 민속을 융합한다. 이 반응들 사이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올드보이가 2003년 세계의 한국 스릴러의 가능성을 알렸고, 곡성이 2016년을 한국 공포의 해로 만들었으며, 파묘가 2024년 그 계보를 이어받아 세계 133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로튼토마토는 이 흐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공포의 급부상에 기여한 작품들 중에는 올드보이도 있다. 그리고 2016년은 부산행과 곡성이 함께 미국 시장을 강타하며 한국 공포의 해가 됐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이 세계에 보낸 공포영화 3편, 그 3편이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관객들에게 똑같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화면이 지워지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3편의 영화, 3가지의 공포, 그리고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기자였습니다. 할리우드는 수십 년 동안 공포라는 장르를 지배했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특수효과로 세계의 극장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할리우드가 올드보이 하나의 리메이크를 2번 시도했습니다. 곡성 하나의 비평가 99명 중 9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묘 하나의 중동과 동남아의 극장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것이라고 여겼던 이야기들, 무덤과 풍수지리, 원한과 복수, 산골마을의 저주, 그것이 지금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이 만들면 세계가 잊지 못합니다. 파묘, 올드보이, 곡성 중 여러분이 가장 무서웠던 작품은 어떤 건가요? 아직 못 보신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